부산의 한 중학교가 지난 14일 전교생을 대상으로 상영한 영상입니다. 구한말 조선 내지는 대한제국은 나라라 부르기에 처참한 수준이었습니다. 당시 대한제국은 무능하고 부패해 주민 삶이 피폐했는데 이를 바꾼 건 일제강점기 총독부였다는 겁니다. 전염병이 유행하면 총독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관리와 치료에도 나섰습니다. 총독부는 한반도 주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에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암살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독립운동가에게 변호인이 있었을 만큼 권리를 보장했다고도 했습니다. 일제에 의해 사법제도가 정비되고 한반도 주민들은 그제서야 개인으로서 권리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영상은 한 보수 유튜버가 제작했는데 일제 덕에 우리가 근대화됐다는 이른바 뉴라이트계 학자들의 주장과 닮아 있습니다. 정규 수업 전 자습 시간 20분 동안 전교생 700명이 영상을 함께 봤습니다. 영상을 방영한 60대 1학년 국어교사는 시사적인 문제를 다루는 계기교육의 일환으로 분량이 맞고 내용상 문제가 없어 틀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항의하는 학생들이 있었고 학부모들의 항의도 이어졌습니다. 애가 학교에서 이상한 동영상을 틀어주더라 아침에. 그래서 그 내용을 같이 봤거든요. 광복절 전날에 보여준다는 게 참 많이 참담했죠.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항의가 잇따르자 학교 측은 뒤늦게 수습에 나섰습니다. 별도의 내부 결재는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당연히 이 계기 교육에 맞는 자료를 찾아서 보여줄 것이라고 믿고 저는 이렇게 검토하는 결과 그 절차를 제가 챙기지 못했습니다. 학교 측은 이틀 만에 사과 방송을 한 뒤 학부모들에게 사과 문자를 보냈습니다. 해당 교사에 대한 징계를 검토 중인 가운데 부산교육청도 진상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영상을 제작한 유튜버는 통계와 사료를 바탕으로 시대상을 설명한 것일 뿐 일제가 한반도를 근대화했다는 적극적인 가치 판단은 없었다고 해명했는데 현재 영상은 비공개 상태입니다. MBC 뉴스 조민입니다. 독도는 대한민국의 영토라고 볼 수 없다. 낙성대 경제연구소 이사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의 주장입니다. 조선시대 지도의 독도 위치가 지금 지도와 다르다는 이유입니다. 독도 인식은 대한민국 성립 이후 그것도 지난 20년 사이에 급하게 반일 민족주의의 상징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일본 땅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니 한일 양국이 서로 양보하자고 합니다. 독도를 반반 나누자는 일본 주장과 유사합니다. 이웃 일본과의 우호 협력 관계를 해치지 않도록 낮은 수준에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역사학계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합니다. 일본조차도 역사적인 어떤 근거가 불족하다고 알고 있는 그런 어떤 내용을 오히려 한국 학자의 입에서 이런 이전 교수를 중심으로 낙성대 경제연구소는 반일 종족주의라는 책을 펴냈습니다. 일본의 수탈은 없었다. 강제동원이나 위안부는 거짓이다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들은 여전히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독도를 부정하는 이전 교수는 지난달 일본 도쿄의 위안부 한미일 세미나에서 위안부는 매춘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주장을 하는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 마크 램지어 하버드대 교수가 여기에 함께했습니다. 일본 극우와 같은 주장을 하는 겁니다. MBC 조희형 기자라고 하는데요. MBC요? 네네네. MBC하고 저하고 전화할 일 없습니다. 끊으세요. 예. 반일 종족주의의 공저자 정한기는 급기야 테러리스트 김구라는 책을 출판합니다. 일제의 쌀 수탈은 수출이었다는 또 다른 공저자 김낙년 낙성대 경제연구소 이사장, 지난달 국내 3대 역사기관으로 꼽히는 한국학중앙연구원장에 취임했습니다. 최근에 이런 원장님의 주장에 대해서 원장님으로서 좀 적절하지 않다. 내 책을 좀 더 잘 자세히 읽어보라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일제의 통신산업이 한국 근대화의 토대가 됐다고 주장하는 박이택 낙성대 경제연구소장은 지난 2월 독립기념관 이사로 낙점됐습니다. MBC 뉴스 조희영입니다. 동북아 역사재단 국사편찬위원회 그리고 한국학중앙연구원은 정부 산하의 국내 3대 역사기관으로 꼽힙니다.
지난 2006년 역사 왜곡과 독도 문제 대응을 위해 설립된 동북아 역사재단의 이사장으로 올해 1월 박지향 서울대 서양사학과 명예교수가 취임했습니다. 재단 출범 이후 처음으로 동북아시아 지역이 아닌 영국사를 전공한 이사장이었습니다. 박 이사장은 2006년 발간된 해방 전후사의 재인식이라는 뉴라이트 성향 서적의 공동 저자. 이 책은 일제 식민지 시기 조선 경제가 발전했다는 식민지 근대화론을 옹호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취임 이후 기자간담회에서도 박 이사장은 일본이 과거에 대해 사죄하지 않는다는 기성세대의 역사 인식을 젊은 세대에게 강요해선 안 된다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일본의 역사 왜곡에 대응해야 할 재단의 기관장이 오히려 재단 설립 목적과 배치되는 듯한 주장을 했다는 거였습니다. 지난 5월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으로 취임한 허동현 경희대 교수는 박근혜 정부 시절 주류 역사학계의 비판 속에 추진된 역사교과서 국정화 작업에 참여했습니다. 지난 2013년 한 강연에선 대표적 친일파인 이광수와 윤치호에 대해 방법만 다를 뿐 독립운동을 했다고 주장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뉴라이트에 속하는 지식인들, 저도 글로 분류되기도 하지만 저는 사실은 열린민족주의예요. 또 다른 3대 역사기관인 한국학중앙연구원. 지난달 30일 원장이 된 김낙년 동국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일제의 징용과 위안부 강제성을 부정하고 독도가 우리 영토라는 근거도 부족하다고 주장한 반일 종족주의 저자 중 한 명입니다. 이 책에서 김 원장은 일제에 의한 쌀 반출은 수탈이 아닌 수출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자료에 매몰된 채 왜곡된 주장을 하고 계신 게 아닙니까? 왜곡된 질문을 하고 있습니까? 왜곡된 질문을 하고 있잖아요. 3대 역사기관의 기관장을 모두 학계에서 뉴라이트 성향으로 분류되는 학자들이 차지한 겁니다. 이들 기관이 국가 예산으로 주요 역사 관련 사업을 담당하고 연구 용역, 공모 사업으로 학계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점에서 기관장의 역사관을 둘러싼 논란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MBC 뉴스 이준범입니다.